박사님, 지금의 백두산은 중국에 속하고 장백산이라 하고 진짜 백두산은 장백산 위쪽에 중국에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아, 장백산이라 불리건 백두산이라 불리건 그거는 다 하얀 산이라는 소리입니다. 하얀 산. 어디 보자. 하얀 산. 자, 그거 어디냐? 지도를 봐야 돼요. 지도를 봐야 돼요. 항상 그레이트 게임에는 지도가 나옵니다. 중앙아시아 샤머니즘. 그 다음에 고대 종교 전통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AKTAU. 여기가 악타우라는 데입니다. 악타우. 악타우라는 지명인데, 악타우라는 말은 뭐다? 하얗다, 타우, 산이에요. 그래서 백산입니다. 백산. 고대 샤머니즘, 중앙아시아 종교에서의 그 종교관은 뭐냐면, 신은 하늘에 있다예요. 그리고 신의 대리인은 산에 산다. 즉 무당들이죠. 일종의 제사장들은 산에 산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산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과 인간을 연계해준 매개자 역할을 하는 대리인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고 그러한 산에 사는 그 바로 그 대리인, 즉 그 제사장들은 하얀 머리를 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산신령님의 모습입니다. 하얀 머리카락에 하얀 옷을 입고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양에서는 엘프 요정의 그 이야기의 기원이 될 것이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게 소위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실화인지 알 수 없지만 환단고기, 환빠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기 나오는 세쪽 중에 백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침소리 되게 크게 들리네. 귀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귀 먹었겠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얗습니다.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현명한 자, 지혜로운 자라는 말을 할 때는 악사칼이라는 게 있어요. 악사칼. 악사칼이 뭐냐면 하얗다, 사칼, 수염, 하얀 수염. 중국에서는 백미라 그러죠. 하얀 눈썹.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고대인들은 그러한 그 인간과 그 하늘을 연결하는 제사장 계급들이 사는 지역이 바로 하얗게 눈이 덮인 만년설이 있는 그 지역에 산다라고 믿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은 히말라야는 전 세계인들이 성스러운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 전통이 면면이 내려오고 있어요. 예. 그렇게.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 인구가 증가하면서 다른 지역을 가서 살게 되잖아요. 중앙아시아에서.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자기가 사는 지역에 그 어떤 지도자들은 위에 살고 평민들은 아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산을 중심으로 국가가 만들어져요. 우리나라에도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고대사 연구하시는 분들 하잖아요. 맨날 뭐 백두대간의 기운을 받아 어쩌고 항상 산의 기운을 받는다는 얘기 많이 하죠. 우리나라가. 그게 다 그런 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산. 그래서 항상 높은 산을 기반으로. 일본도 항상 나올 때 뭐야? 후지산이 나오죠. 만년설이 있는 산을 신성시 여겼습니다. 그 산의 기운을 받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산다고 믿는 거예요. 하얀 것과 관련이 깊어요. 왜? 은하수가 하얀 색깔이고 북극성과 연결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옛날 때 나무도 다 자작나무, 하얀 나무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하얀 머리카락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성시 여겼다고. 하얀 피부. 그래서 백인 여자들이 그러한 여자 샤먼, 무당 역할을 많이 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고산이 있는 산을 중심으로 사회가 공동체가 형성이 됐다고. 그래서 백두산이라는 지명은요, 만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백두산이라고 쓴 것뿐이야. 왜? 하얘니까. 그거를 백두산으로 쓰던 장백산으로 쓰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하얀 산이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요, 두만강. 여러분, 두만강이 한국말인 줄 아세요? 그거 투르크어입니다. 두만강. 네? 두만강과 우리나라가 옛날 때 그 청나라하고 백두산 정계비 문제로 싸웠다잖아요. 두만강과 토문강, 이 이름을 가지고 서로 싸웠다고 하는데 두 발음은 같은 발음입니다. 두만강도 토문강이고 토문강도 토문강이에요. 원 발음은 투만입니다. 투만. 투만이라는 말은 뭐다? 천호장이라는 소리예요. 네. 지금도 사람 이름들 중에 투만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쳐도 나올까? 잘 모르겠는데 한번 쳐볼게요. TU. 원래 카자흐로 써야 되는데 나온다. 투만. 이렇게. 투만. 투만 리버. 투맨 리버. 그쵸? 투만 리버. 신장에 있네. 보세요. 흥미롭죠? 이렇게. 또 투만. 소비에트. 오케이. 또 투만베이. 이집트에 있네. 오케이. 이것도 통과. 또 투만 모네스트리. 오케이. 이것도 다 봐. 투만, 투나리안.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투만. 우리가 얘기하는 두만강입니다. 이게 투르크어의 투만에서 온 거예요. 천호장이라는. 그러니까 그 두만강 근처에는 투르크계 유목민족들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부락이 있었을 거예요. 천호장 마을. 그래서 그런 이름이 만들어집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여기 투맨 리버. 이게 투맨 리버가 두만강.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중국이구나. 카슈가루 프로빈스에 있다. 지도에서 볼까? 이건 또 이렇게 나오네? 이거는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여기에 나오는데, 카슈가르 여기에 나온다고 하나 있는데, 카슈가르가 어디냐면 신장 위구르 자치주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자, 여기에요. 여기에 흐르는 강 중에 하나가 투만입니다. 그쵸? 두만강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여러 개예요. 위구르 쪽이네요? 왜 위구르 쪽일 것 같아요? 왜 위구르일 것 같아? 요즘 또 주계에 그게 나왔대. 제가 요즘 신라 얘기 많이 했더니 우리나라는 흉노는 극소수다. 당연히 극소수지. 지배계급이니까. 지배계급이니까 극소수예요. 피지배계급이 다수라고. 우리나라 민족 중에 흉노족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저 같은 사람하고 몇몇 사람밖에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중앙아시아로부터 내려온 신성한 부족의 자손들이죠. 응? 근데 신라의 박재상이 썼다는 부도지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 신라는 파미르로부터 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신라가 파미르로부터 기원했을 거라는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예? 이야기하는데, 야, 오늘 또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하네. 자, 보세요. 신라의 천문 관측지. 티베트 쪽으로부터 가는 축선들도 있죠? 신라가 티베트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부도지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부도지라는 책 한번 봐보세요. 부도지. 부도지라는 책을 보면은 그러니까 신라인데, 그 신라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신적 기원이 중앙아시아 파미르입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주예요. 거기로부터 자신들 신라인들이 내려왔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부도지 한번 읽어보세요. 나오는데 그것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걸 보면은. 그리고 두만이라는 강의 이름도 한반도에도 있지만 여기도 있다.
그쵸? 그리고 청나라가 쓴 만주원류고, 흠정만주원류고에 의하면 신라의 위치는 길림성입니다. 지림, 길림성. 여기에 신라가 있었다라고 청나라 중국 25사 정식 책입니다. 중국 25사라는 정식 중국 역사 책이에요. 25사의 중에 하나인 흠정만주원류고에 의하면 신라는 길림성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필 길림성에 두만강이 흐르네. 제가 신라의 대륙 그 이동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부도지에는 신라는 파미르에서 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파미르에는 마고 대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그것만 같으냐? 아니죠. 경주에 있는 황남대총, 신라 왕들, 이 거대한 무덤에 있는 거는 신라의 평민 아니죠? 신라 평민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고대사를 연구할 때는 반드시 왕조사관으로 봐야지 민족사관으로 보면 안 된다. 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은 달랐기 때문에 일반화시키려 하면 안 된다. 지배계급만을 봐라. 왜? 우리가 정사라고 하는 책들, 삼국사기, 삼국유사, 한단국이도 뭐 상관없어요. 금사, 청사, 요사, 사기 다 왕조사예요. 그리고 그 왕조의 역사를 썼는데 요사는 거란족, 금사는 여진족, 사기는 한족 이런 식으로 다르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거를 왕조사로 봐라. 근데 신라 지배계급이었던 즉 신라의 왕들의 무덤이 경주에 있는데 그 무덤에서 발견된 유골의 DNA를 조사하면은 신라 왕족들의 DNA는 신장 위구르 자치주의 사람들과 닮아 있다. 지금 현대 한국인의 모습하고는 다르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DNA에 의하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김 박사의 신라 흉노설은 어쩌죠? 맞아. 왜? 과학은 거짓말을 안 해요. 단 그 사람들이 소수였다 해요. 지배계급은 늘 소수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저도 그 분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왜? 저희 조상이 말을 타고 따가닥 쳐들어와서 창창 베고 우리가 피지배계급으로 삼았던 사람들이거든.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어. 김 박사 흉노 나는 이해한다니까. 그래. 그래서 네가 감자같이 생겼구나. 그래서 네가 이렇게 키가 짜리몽땅하고 못생겼구나. 그래. 이해할 수 있어. 난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이야. 천선민족이다 이거지. 같을 수가 있나? 다르지. 아니라고 부인해도 저는 틀리다고 말 못해요. 우리 민족의 대다수는 피지배 계급이었거든. 중앙아시아의 선진 철기, 기마 기술을 갖고 정복을 해서 쳐들어왔다니까. 마치 중국의 역사가 그렇게 된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지도에서는 잘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그 악타오라는 지명이요. 카자흐스탄에만 5개가 있습니다. 러시아에도 있어요. 중국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백두산인 거예요. 즉 무슨 얘기다? 우리가 중앙아시아로부터 한반도로 이동하면서 그 이름을 계속 만들면서 온 거예요. 왜?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유목민은 자기 고향의 지명을 자기가 이동해 가면서 가지고 가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같은 지명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흔적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이다. 경주의 계림, 만주의 길림, 계림, 길림. 그게
중국 본토에 들어가면 꾸이링에서 게림이 나옵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몽골에서는 구린이라고 불러요. 네. 이게 다 연결된다고. 이게 다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시면서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경주에는 남산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신장 위구르 자치주에 남산이 있습니다. 예, 진짜 남산이 있어요. 지명은 이동합니다. 어떤 분이 고려의 일식 기록은 몽골의 울란바토르 쪽에서 많이 나온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요? 저 아직 그것까지 고려 시대는 아직 안 해봤는데 한번 저도 해볼게요. 이 일식 기록이 무진장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느냐? 일식이 관측되는 위치는 수도입니다. 수도. 왕이 있는 지역에서 천문을 관측하게 돼 있어요. 왕이 있지 않은 지역에서 천문을 관측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봐야 돼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왜냐? 옛날 때 왕이 전쟁을 하거나 어떤 중대한 국가지대사를 논할 때에는 반드시 샤먼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내가 이번에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전쟁을 하면 우리가 승리할까? 이런 거를.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점 봐요. 근데 점을 볼 때 어떻게 봐요? 하늘의 별을 본다고. 그래서 천문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문대가 있다, 그러니까 천문 관측이 되었다는 것은 그 위치가 수도일 가능성이 높다예요. 네. 근데 고려시대 때도 그랬다고? 근데 그것까지는 잘 몰랐는데, 뭐 하여튼 뭐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네. 그 프로그램 홈페이지 있었죠? 여러분 직접 찾아가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있어요. 어딨냐. 그래. 요거. 이거는 고구려랑 관련이 있는 데거든요. 삼국사기에 고구려의 천문 관측이 7개밖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고구려의 천문대의 위치가 바이카로스 근처로 나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고구려 천문대 위치가 바이카로스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보통 강단사학자들이 뭐라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이세요? 여기 오른쪽? 제가 지금 가리고 있는데 여기. 한서. 이 책에서 베꼈대요. 그럴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있나?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하느냐?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려면 낙양이나 서안에 천문 관측 기록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왜냐? 중국의 황제가 거기 살았으니까. 낙양이나 서안, 여기. 이런데. 이런 데를 기반으로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서 바라본 일식 기록이어야 되는 거야. 저기서 바라본 일식 기록. 그런데 신라 그러니까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천문 관측 위치가 신라는 양자강 유역, 백제는 북경 근처, 지금 중국의 북경, 그리고 고구려는 저쪽 바이카로스 근처입니다. 울란우대 근처.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낙양에서, 그러니까 중국 역사책을 우리가 만약에 베꼈다고 하면요. 그 천문 관측 기록을. 그러면 우리나라 삼국사기에 나오는 일식 기록과 중국 기록이 같다는 거는 그 위치가 같다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 그러면? 신라 왕과 그러면 중국의 황제가 같은 지역에 살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불가능해요. 네. 그리고 천문 관측을 중국 애들이 여태까지 동이, 서육, 남만, 북쪽 해서 야만족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야만의 땅에 천문 관측을 했던 기록이 있다는 얘기는 뭐다? 그 나라는 독립국가라는 소리입니다. 네. 천문 관측을 별도로 했다는 소리는 독립국가라는 소리예요, 이게. 중국의 동북공정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고구려가 중국 변방 소수 정권이라면서요. 지방 영주라며? 아니에요. 지방 영주라면은 천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천재는 오로지 황제만 지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사 지낼 때 제사는 장남이 지내는 것처럼 천재는 황제만 지낸다고. 근데 지방 정권인 고구려도 천재를 지내고, 백제도 천재를 지내고, 중국 황제도 천재를 지내고, 신라도 천재를 지내? 뭐 이런 개판 5분 전 황제가 어디 있어? 오로지 황제만 천재를 지낸다니까. 그래서 조선 왕조 때 우리가 천재 안 지냈잖아요. 명나라에 사대하는 바람에 우리가 천재를 포기했잖아. 그랬다가 고종이 대한제국이라는 거를 건국하고 나서 원구단을 만들고 다시 천재를 지내잖아요. 에? 천재를 지낸다는 말은 뭐다? 독립국가라는 소리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그러니까 뭐다? 이미 고구려 백제 신라는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독립국가다. 그리고 황제다예요. 중국의 왕과 동급이다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다? 천문 관측의 위치가 바로 수도의 위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예. 예? 이거를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모른다니까. 그냥 문헌만을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고대의 종교관념, 풍습이 어떤지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역사책을 봐봐야 도루묵이에요. 고대인들의 천신 개념, 종교관을 이해해야 된다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다?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고구려 천문대가 있었던 걸로 예측되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여기. 네? 물론 고구려는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여름엔 더우니까 북상을 하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남쪽으로 내면서 남북으로 움직입니다. 유목민족이 원래 그렇게 움직인다고 했죠? 그래서 독일에도 여름궁전, 겨울궁전, 러시아에도 여름궁전, 겨울궁전, 몽골에도 가면은 몽골의 보그드한에 여름궁전, 겨울궁전, 항상 여름, 겨울, 궁전, 겨울 같이 있어요. 왜냐? 유목민은 이동을 하니까. 근데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보면은 조선에서 만주를 거쳐 북경을 갈 때 이 지역에 평양이라는 도시 이름이 5개인가 7개인가 있었다 그래요. 응? 조선 사람이 아는 평양은 한반도에 있는 이 북한 땅에 있는 평양 하나밖에 모르는데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의하면 평양은 중원 땅에 여러 군데 있었다. 왜? 고구려는 기만민족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양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여러 군데 산지했겠지. 근데 그게 하필이면 이 지역이야. 왜? 유목민족이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고구려의 겨울 영토 지역인 이 지역에 평양이라는 지명이 나온 건 지극히 정상이죠.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심지어 몽골 동부 지역에서 고구려 성터가 발견됐습니다. 그것도 무려 5개나.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이런 얘기 해요? 안 하잖아. 가서 조사는 하나? 응? 고구려 성터가 발견됐다고 몽골 역사학자가 얘기하는데도 한국의 역사학자는 관심도 안 갖죠.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저기는 고구려가 연개서부터 만들었던 천리장성의 바깥이야. 고구려는 야오닝성, 흑룡강성, 길림성 이쪽에 있었던 거지 여기는 고구려랑 상관없어. 그럴 리가 없어. 이래버린다고. 응? 몽골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와, 이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누구에게 유리한 근거일까? 몽골 사람이 야 여기 고구려 성터 발견됐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뭐야? 여기까지가 고구려의 땅이네?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는 뭐라 그래요? 거짓말. 저 새끼 저 몽골 역사학자 환빠. 듣지 마세요. 안 들려. 이 짓 하고 있는 거라고. 웃기는 거죠?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삼국사기라는 우리나라의 정사 역사책을 보면 고구려 천문대가 울란우대 근처래.
그럼 맞겠네. 가깝잖아. 응? 맞을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면. 그럼 이거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조사 안 하겠다, 야.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연구 안 해? 응? 연구해야지. 고구려의 위치는 몽골 쪽이고, 여기가 백제고, 신라가 여기에요, 지금. 희한하게도. 근데 그게 맞아. 왜? 사마천의 사기에는 동이야, 동이. 중국의 동쪽이 동이족, 우리 민족이라고 했다고. 맞네. 어? 백제, 신라. 중국 입장에선 동쪽이니까 동이 맞네. 어? 맞는데 왜 이거를 부정해버리지? 그리고 신라방이 어디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 있었다고 그래요. 양자강에 신라방, 신라소, 신라향. 당나라 때. 근데 그게 신라 상인들의 마을 공동체가 아니라 신라 땅이었던 것 같은데? 이걸 중국 애들이 축소해버린 것 같은데? 신라향, 신라소 이렇게 해서 그냥 신라 거주민, 거류지역이라고? 말을 장난쳐서 왜곡시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라 영토는 대륙과 한반도에 동시에 존재했던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있죠. 그런데 그거를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란,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쿠시나메라는 서사시아에 보면 뭐가 나와요? 페르시아 왕국이 이슬람 세력에게 의해서 멸망당하자 페르시아에서 망령해온 페르시아 왕자가 신라에 살았는데 신라의 왕이 그 페르시아로부터 망명한 왕자를 데려다가 자기의 사위를 삼죠. 신라의 공주를 결혼시켜서. 그래서 나중에 살다가 몇십 년 뒤에 그 페르시아 왕자에게 신라의 군대를 주면서 너 가서 네 고향 가서 복수해. 그리고 그 땅을 되찾아서 그 나라의 왕이 되라. 라고 해서 신라 군대를 이끌고 이란에 쳐들어가서 페르시아를 재건했다는 전설이 쿠시나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쿠시나메에 의하면 신라는 2개로 나옵니다. 신라가 하나가 아니라 2개로 나와요. 그렇다면은 이거 맞는 건데?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의심을 하는 순간 우리가 뭐라 그러냐? 환빠. 끝. 남이 나라 문헌에 써 있다니까? 왜 중국 문헌만 문헌이고 남이 나라 문헌은 책이 아니야?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또 뭐가 있느냐? 카라코롬이라고 있습니다. 카라코롬. 카라코롬. 예. 카라코롬이 여러 군데 있어 그렇구나. 난 몽골 카라코롬. 그래, 몽골 카라코롬으로 가자. 자, 여기. 옛날 징기스칸 몽골 제국 때의 수도입니다. 카라코롬. 몽골어는 하르호린이라고 그러죠. 하르호린. 이 카라코롬에 가면은 옛날 몽골 징기스칸 때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물론 나중에 그 쿠빌라이 칸 때 북경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 몽골 징기스칸 때는 여기가 수도였어요. 근데 이 카라코롬에 가면은 이 카라코롬 박물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카라코롬, 이 하르호린이라는 이 도시는 몽골인들이 만든 도시가 아니에요. 이 카라코롬은. 이 카라코롬이라는 도시는 위구르인들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위구르인들이 여기에만 살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 다 위구르인, 여기까지, 만주까지 위구르인들 살았습니다. 여기 쪼그라든 거지. 카라코롬이라는 도시는 위구르인들이 만든 도시예요. 근데 이 카라코롬 박물관 가면요, 역사박물관이 고대 왕조의 무덤 위에 세워졌어요. 카라코롬 박물관 자체가 고분 위에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 고분에 내려가면은 벽화가 있는데 딱 보는 순간 느낌이 뭔지 아세요? 사신도.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신도. 여러분 고구려 사신도 봤죠? 좌청령 우백호 남비작 북현무. 사신도 그림이 거기 딱 그려져 있는 거야. 저 누가 봐도 저거 사신도인데? 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사신도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일본, 한국, 그러니까 만주, 하여튼 뭐 고구려, 고분. 근데 그게 저쪽에 있습니다. 내가 그거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냈어. 너무나 신기해갖고
와, 이거 사신도다 하고 내가 찍어 놓은 게 있어요. 나중에 제가 그것도 역사 강의 때 보여드릴게요. 예. 뭐 일본에도 이 때문에 사신도 요만하게 그려놓은 거 뭐,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거 뚜껑 열면은, 이 무덤의 주인이 고구려이다 할까봐 숨기고 안 보여주고, 이게 공기가 들어가면 부패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공개 안 하잖아요. 이게 마이크로 카메라로만 보여줬는데 이게 사신도가 있다는 거 보여줬잖아. 조그만 용. 근데 그거는 무진장 커요. 3m 그림이야. 거대하다니까? 근데 고구려 사신도 그림과 너무 닮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고구려 양식의 그림인데? 왜냐? 이 그림체가 있잖아요. 그림체. 이 화가마다 그림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호라던가 뭐 이렇게 고갱 이런 사람들 그림 보면 서로 스타일이 다르죠? 그 스타일 체가 있다고. 근데 그게 고구려처럼 생겨요. 아무리 봐도 고구려 그림이야. 이 그림이. 야, 신기하다 그랬다고.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안타깝죠? 안타까워. 네. 그러니까 카라코름은 울란우대에서 이 위쪽에 있어요. 고구려의 천문 관측대가 여기 있었다면 이게 과연 황당할 수 있을까? 아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천문 관측을 울란우대에서 했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중국인들에게는 북쪽의 돼지나라 라고 했는데 얘들이 천문 관측을 하네? 그 얘기는 뭐다? 여기 문명국이 있었다. 중국에게는 중원의 지역, 중하문명, 시안, 낙양 이쪽이 아닌 저 멀리 떨어진 몽골 초원에 천문 관측이 가능한 고도의 발달된 문명이 존재했다. 이게 중요한 거야. 또 하나, 남쪽에 야만족이 산다고 했는데 웬걸? 실러 관측지가 양자강에서 나타나네? 여기 야만족의 땅 아니야? 아니다. 문명국이 존재했다. 또 한 가지, 동이 백제의 땅 지역이라고 백제의 그 천문 관측 지역으로 추측되는 이 북경 지역, 이 일대 여기도 야만족이 아니라 바로 천문 관측이 가능한 문명 국가가 있었다. 서융 이쪽도 이 사람 뿌리는 어디서 왔다? 여기. 그렇죠? 여기로부터 갔잖아. 라고 기록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중국이 얘기했던 동이, 서융, 남만, 북쪽은 중국 문화 국가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야만 국가가 아니라 중국만 야만족이고 동서남북에 문명 국가가 있었다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유목민 전복자들인 아틸라, 티무르, 징기스칸 같은 유목민들이 한국인과 조상을 공유하나요? 네, 공유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국인하고 얘기하면 안 된다예요. 한국도 그 계열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해야지 이걸 한국인, 그러면 그게 바로 국뽕이 되는 거라고. 제가 한국의 중앙아시아 역사를 연구하고 와서 당구의 나라 카자흐스탄이라는 책도 쓰고 막 할 때 제야사학자들이 환영을 하다가 갑자기 요즘 저를 환영을 안 하고 약간 이단시 취급한 이유가 뭐다? 바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안 해줘서 그래요. 카자흐스탄에 한국이 나라를 세웠다라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연방국가로서 연방의 일원으로서 살았던 것이지 우리가 거기까지 해서 다 우리 땅이라고 말을 못한다. 더구나 고대의 국가는 왕조사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은 달랐다. 고구려도 그랬고 백제도 그랬고 신라도 그렇고 가야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의 여러 왕조들도 그렇고 다 지배계급은 북방으로부터 온 기만민족들이 했고 피지배계급은 그 지역에서 지배를 받으면서 농사를 짓고 살았다. 따라서 지배가 피지배계급은 DNA나 생김새가 많이 달랐다. 그랬기 때문에 신분제도라는 게 만들어지고 유지됐다. 그거예요. 응? 단일민족이 아니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이 이론에. 근데 난 이게 맞다고 보는데? 전 이게 맞다고 봐요. 인도랑 비슷한 것 같다? 네, 맞아요. 섞여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는 민족사관이에요. 민족사관. 유럽에서 생긴 민족사관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쳐. 그 단재 신채호 선생의 역사관이 민족사관이에요. 에? 좌파들이 지금 얘기하는 역사, 민족사관입니다. 물론 우파사들 다 민족사관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영토에서 발견되는 모든 역사는 다 한국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건 이제 강단사학과, 제야사학과는 잃어버린 영토까지 포함해서 거기의 역사까지 다 모두 한국의 역사.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야. 하지만 고구려인과 신라인이 같았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 달랐습니다. 왜? 삼국사기를 기준으로 해서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왕의 이름, 그 다음에 관직명, 그리고 뭐 지명, 이런 것들을 보면은 둘은 혼혈되어 있다예요. 하지만 고구려 쪽에는 몽골계가 더 많았다. 신라는 투르크계가 더 많았다. 왜? 이름 때문에. 이것도 내가 나중에 역사 강의 때 할게요.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네. 그랬던 거예요.